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장은 코스피 마이너스 코스닥 플러스권에서 이제 코스피는 약보합 11.38포인트 빠졌어요. 그렇게 이제 끝나서 3131.88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7.37포인트 상승해서 989.39 전고점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죠? 장중 전고점이 1000이었죠. 1000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만 10포인트 네, 그 정도 지금 가면은 이제 전고점에 도달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이제 그 바이오 벤처, 그러니까 미국 아마케하고 비롯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관련 그 여러 가지 의학 관련 학술 대회가 계속 열리고 이제 시즌이죠, 시즌. 이거는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학회들이 뭐 다른 분야의 다른 업종의 학회들도 이제 봄, 가을 이렇게 이제 학회를 열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나 제약 업체들이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 이제 바이오 이거 코스닥 쪽이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되는 테마가 형성이 되는 이런 업종들이 바이오 쪽에 좀 몰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쪽이 그런 이슈들이 이제 좀 나타나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업종들도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그동안에 며칠 동안 이제 매수세를 이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지수도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거는 이제 외국인밖에 없죠. 외국인이 사면은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은 지수가 내리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연기금 때문에 이제 계속 매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안 사면은 상승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9일 날인가 10일 날인가 이제 그, 국민연금 그 관련된 그 회의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회의에서, 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씩 그 상단과 하단을 그 이제 포트폴리오상의 그 지분 그러니까 배분을 좀 늘렸죠. 늘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매도는 이제 그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하느냐 또 이제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멈추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개인이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어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개인은 사실은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가상화폐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 개미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개미가 이제 금년 들어서가 아니고 이제 작년 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지금까지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어요. 1월 달에 그 개미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금년 3월까지 그 개미들은 그 한 30조 원 정도가 지금 물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미들이 작년에 이제 상승장에서의 어떤 급등했던 종목들, 뭐 비빅 세븐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그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꽂혀가지고 올 1월 달까지도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이런 전기 전자 반도체 뭐 기술 뭐 이런 종목들에 이제 계속 돈을 이제 쏟아부은 거죠. 개미 유동성이 걸로 대부분 굴러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글로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연기금은 그쪽 분야 뭐 기술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비빅세븐 관련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연기금은 계속 수익을 이제 차익을 실현했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뭐 이쪽 그 연기금이나 기관 쪽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이제 그런 종목들을 팔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옮기는 이런 테크투즈 쪽으로 옮기는 이런 전략을 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
개인이 많이 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기술주, 비빅세븐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돈을 빼니까 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인이 그 가격을 받쳐준 거죠. 고점에서 계속 외국인하고 그 기관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기술주 쪽에서 계속 받쳐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은 안 했어요. 기술주들이 하락은 안 했지만 어 결국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그 개미들이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물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통계상으로는 한 28조, 30조 정도가 이제 그 개미들이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돈 집어연 데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점에서 파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쪽 뭐 은행, 금융, 뭐 이렇게 건설, 뭐 철강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돈을 옮겨와 가지고 이제 그쪽 주가를 이제 그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이제 좀 정상화 시킨 거죠. 그 코로나 사태 이전의 가격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뭐 한 10 내지 20%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예전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기술주 기술주의 수익률에는 훨씬 못 미치죠. 기술주들은 막 몇 배씩 갔잖아요. 그죠? 뭐 비빅세븐 종목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수익률은 못 미치지만, 금년 들어서의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주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10%, 20%의 수익은 굉장히 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이제 키를 맞추는 차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를 회복하는 차원.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해가지고 더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테크도 중에서. 그쵸?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상적인 가격대까지 오면은 회복을 하면은 다시 기술주로 이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근데 넘어오는데 기술주가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기만 하면 오르는 뭐 대부분의 그 이쪽 그 기술주 종목들이 사기만 하면 오르는 이런 패턴이 아니고 종목별로 재료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향후에 이제 뭐 실적이 확실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종목별로 선별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쉽게 해갖고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오르는 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나중에 또 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코로나로 해서 이제 침체된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이제 돈이 이제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미국 그 접종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접종률이 좀 높이 나타나고 있는 그 좀 선진국과 이제 뭐랄까 좀 후진국들은 사실은 뭐 접종률이 뭐 높아도 뭐 이렇게 이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선진국들은 이제 그 높이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좀 경기가 다시 이제 부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이라기보다도 이제 이 코로나 접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금년, 내년 이래 정도의 이제 글로벌 선진국 시장들의 어떤 뭐 개도국이라든가 뭐 이런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의 성장률이 뭐 한 6%대 넘어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접종률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비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경기 부양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은 이제 뭐 사실 뭐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 뭐 이제 뭐 얘기되는 거는 뭐 이제 태국이라든가 뭐 베트남 뭐 이 정도 국가들만 수혜를 본다 그래요. 볼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혜를 본다기보다 만약에 미국 경기가 이제 되살아나잖아요. 되살아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긴축 정책을 펼 거라는 얘기죠. 뭐 물론 미국 정부는 뭐 한 1, 2년 더 2023년 정도까지 금리를 뭐 올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정책 기조지만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좀 인플레이션 뭐 우려감 또 유발하고 이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더 금리를 앞으로 1, 2년 동안 좀 더 이렇게 1, 2년인가요? 네, 한 3년으로 잡는다 쳐도 이제 그때까지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긴축 정책을 펼 가능성이 이제 향후에는 그 경기 부양책을 갖고 이제 돈을 뿌리는 정책보다는 이제 수거하는 정책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런 대만 이런 데 이제 신흥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 회수될 가능성이 크면은 증시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뭐 얘기가 또 꼭 저기 샜는데 코스피 시장은 이제 뭐 반도체, IC 주 이런 종목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니까 이제 지수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기관은 계속 이제 뭐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5,7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네, 뭐 크게 매도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매도했다는 자체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개인이 한 7,100억 들여서 이제 바쳤지만 외국인이 하고 이제 양기관이 팔면은 사실 증시가 이게 지수가 오르기는 어렵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개인이 180억, 기관이 360억 매도세를 막아내서 이제 장중 내내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냈죠. 막판에 물론 뭐 좀 밀리긴 했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이제 상승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증시에서는 이제 뭐 호황을 보이는 이런 뭐 거의 뭐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 그 성장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디커플링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 알 수가 있죠. 커플링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다만 그 미국이 증시가 좋으면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겠지만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발목이 계속 잡혔던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기금이 일단 결정을 해가지고 매도세는 멈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럴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 연기금이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이제 뭐 매기를 뭐 이제 뭐 언택트 종목으로 뭐 옮겨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지분을 줄이면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이제 돈을 옮겨가는 이런 전략을 펴면은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연기금이 멈췄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외국인에 딸린 거죠. 외국인이 많이 대량 매수하면 급등할 것이고, 뭐 개인이 이제 전에처럼 유동성을 발휘한다면 또 모를까. 근데 개인 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가상화폐 쪽으로. 가상화폐가 지금 그 이쪽 주식 시장의 어떤 투자금보다 훌쩍 뛰어넘었죠. 그죠? 근데 가상화폐도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강력하게 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이런 것 때문에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뭐 지난주 내내 좀 이렇게 침체됐었죠. 많이 다운됐죠. 그죠? 그래서 좀 그 가상화폐도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 장은 이렇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뭐 이제 이게 종목 장세로 계속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미국 장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의 동향을 코스피는 외국인의 동향을 볼 가능성이 지켜보는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기금 때문에 이제 기간이 어떻게 볼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바이오 벤처 쪽이 이제 어떤 종목별로 이제 이슈들도 큰 이슈들도 좀 나왔죠. 금요일 날. 뭐 녹십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업체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모멘텀을 해가지고 이제 그 또 학회 이런 게 연결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내일 이제 어떤 이 연속성이 이어질지 아닐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종목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이렇게 시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게 현재 시장 흐름과 이제 좀 어긋나면은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시장에 순응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시장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링 되는 거고 뭐 언젠가는 뭐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종목이 다시 오르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기회비용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종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데브 시스터즈 요거 뭐 게임주 뭐 저거죠. 뭐 쿠키런, 네, 쿠키런 관련된 게임주인데 요거 이제 뭐 13만 원까지가 급등했다가 이제 10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크죠. 하루하루의 변동폭이 좀 큰 종목인데 뭐 쭉 빠졌다가 이제 99,7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제 4거래 연속으로 이제 급등해가지고 지금 12만 원까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쿠키런 킹덤이라는 이제 쿠키런 후속타가 나왔었죠. 이제 쿠키런이 옛날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죠. 카카오톡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다른 게임들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인기가 쑥 쓸어들어가지고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해가지고 쿠키런 킹덤 이제 후속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올 1월에 출시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었죠. 이 업체의 주가가 그죠? 이거 보세요. 이제 쿠키런의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거의 뭐 3,800원, 작년 3월까지만 해도 3,8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뭐 거의 빌빌거리던 종목이었는데, 뭐 그 게임을 출시하면서 2021년 금년 1월에 쿠키런 킹덤 후속타를 출시하면서 이 업체가 다시 이제 회생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뭐 3,000원, 뭐 몇천 원 하던 종목이 지금 그 1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 많이 뛴 거죠. 그죠? 네, 그때 이제 게임 출시한 시점, 네, 여기다가 이제, 게임 출시한 시점이잖아요. 2021년 1월. 근데 요때부터 이제 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급하게 이제 급반등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만 원만 잡아도, 거의 한 뭐 10배인가요? 네. 그렇죠. 10배 정도 상승한 거죠. 짧은 게 한 3, 4개월 만에. 3, 4개월 때 아니죠. 한 3개월 정도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데이브 시스터즈가 이제 이제 급등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게임주들이 좋죠, 요즘에. 뭐, 크래프톤 또 이제 IPO 상장을 앞두고, 그게 뭐, 한 20조 원 규모의 어떤 가치를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맞는지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본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W 게임즈인가 그거는 또 이제 관련사가 저기 또 다시 나스닥이 거기 상장 추진한다 그래갖고 거기도 이슈가 나왔고 또 중국에 또 이제 게임 하나 이제 출시하는 업체가 또 뭐 또 지금 뉴스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웹젠인가요? 뭐 하여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게임주들이 지금 좀 주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상장 종목은 아닌데 제가 관심 종목 등록한 건 아닌데 웹젠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뭐 네, 여기 보면 이제 게임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네요. W 게임즈가 이제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웹젠이 이제 뮤 IP 활용, 중국 모바일 게임 전민 기적2 현지 흥행 소식에 급등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금요일날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녹시자 랩셀 이제 뭐 거의 20% 넘게 올랐었죠 이날. 일단 뭐 미국 관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녹십자 홀딩스하고 녹십자 랩셀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계열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 IPO 상장 이제 신청을 했다.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었죠. 그냥 금요일 장 오전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아티바라는 회사죠. 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그 지분 가지고 있는 홀딩스하고 이제 랩셀이 이제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랩셀 같은 경우에는 이날 뭐 오전 중에 24.17%뭐 상한가 갈 것처럼 이렇게 24% 넘게 올랐었는데 이제 줄줄줄줄 이제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이제 뭐 한 10% 선에서 이제 상승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10만 2,900원. 그래서 녹시자 랩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슈가 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죠. 네, 많이 빠졌던 주가를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갔었었는데 뭐 일별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지금 치고 올라오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이제 요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도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MC 사업부 이제 매각하고 지금 뭐 전장 사업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 로봇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사업 포트폴 사업 구조를 이제 개편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LG전자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그 옮기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LG전자의 흐름을 이제 좀 실제로 이제 그 LG전자가 그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현실화 시키냐 이제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전자가 2,000원 올랐는데 뭐 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만 원 선에서 이제 그 만약에 그게 이제 제대로 공격적으로 LG전자가 이렇게 공격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이런 3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약간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사업 구조를 좀 재편을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LG전자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실적이 좋게 나왔죠.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실적이 이제 뭐 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이제 그 기대했던 반도체는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낸 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냈죠. 휴대폰이나 뭐 가전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향후에 꾸준하게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좋은 실적을 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지금 슈퍼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 여기 이제 관심이 이제 몰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 오너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에 있어서도 지금 약간 좀 이 좀 뭐랄까 좀 안개 속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그 많이 좀 횡보를 하거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뭐 들어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분할로 계속 사거나 아니면 뭐 지금 나중에 향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이제 진입하는 게 좀 좋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매드팩토가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하락을 했는데 뭐 이날 장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장중에 좀 반등을 시도했죠. 이제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밀리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벤처 업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주식을 계속 이제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들이 추가 상장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추가 상장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물량이 자꾸 풀리니까 이제 그런 물량들이 최근에는 11만 주 풀렸죠. 풀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10만 원 위에까지 찍고 이제 줄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 쉽게 갖고 이제 뭐랄까 이 모멘텀이 발생 안 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그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주식으로 이제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추가 상장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밀리고 상승하려고 했다가 밀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 다 풀릴지 아니면 이제 매도로 다 전환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다 매도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가 상장이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때 잘못하면 이제 그 양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된다면은, 좀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빨리 이게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랄까, 유동성이 다시 유입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뭐 아마 이 가격대에서 이제 물량이 추가 상장이 되면 다 이제 매물로 매도세로 이제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뭐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좀 그 모멘텀이 생겨서 좀 주가가 이제 유턴을 하겠죠. 그죠? 네. 뭐 거의 60만 원 가까이 이제 치고 올랐었는데 회복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쫙 밀려서 지금 8만 원대 중반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제 뭐 액면 분할하죠. 5분의 1로. 그래서 이제 12일부터 14일까지 이제 그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그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사실은. 그죠? 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저 주가 거래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마지막 날 거래일인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호재도 많죠. 지금 뭐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IPO 이제 예정돼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 지금 카카오 페이지인가 그것도 이제 지금 상장 예정돼 있죠. 카카오 커머스 성장률도 높고 뭐 카카오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제 뭐 호재들이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액면 분할 이후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이제 뭐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액면 분할 앞두고 그런 이슈들이 막 그 모멘텀들이 이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 그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실린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이버도 이제 계속 액면 분할해 왔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이제 계속 그 상승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그 경쟁 업체로서 이제 카카오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아마 무게를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HMM은 뭐 장중에 상승하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해가지고 좀 2% 정도 빠졌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금요일 날 좀 그 이슈가 생겨가지고 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 보면 여기 뭐 제약 바이오주들 다 상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승했어요. 아까 뭐 그 매드팩토 같은 것만 좀 그런 추가 상장 물량 때문에 좀 흐름이 좀 막혔죠. 네, 효성 3인방은 지금 효성 화학만 이제 소폭 상승했고요. 효성 TNC도 이제 소폭 상승했고, 첨단 소재하고 효성은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ST팜이 이제 요날 또 이슈가 나왔죠. 그죠? 네. 글로벌 LNP 기술 확보로 국내 유일의 mRNA 생산,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삼성증권에서 리포터가 나왔어요. 이제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mRNA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업체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 10만 원을 잡아놓고 10만 원 한번 찍었었죠. 찍었었다가 다시 밀던 상황인데 이제 목표가 10만 원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제 뭐 목표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이 재료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1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ST팜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뭐 금요일날 이전에 목요일날 벌써 이제 그 재료가 반영이 돼가지고 한 10% 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8만 원 정도, 7만 원대 있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이제 수직 점프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리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자, 그리고 이제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여전히 그 롯데 이슈하고 또 이제 이날 또 뉴스 나왔죠. 엔지캠 생명과학도 미 바이러스 학회 성과 발표하는 걸로 이제 예정이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금요일 날 좀 한 4%대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요즘 계속 엔지캠 생명과학은 계속 뭔가 뉴스를 쏟아냅니다. 이게 주가 관리를 잘하는 건지 뭐 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쨌거나 오르니까
뭐 지금 뭐 11만 원대 이게 지금 까지 밀렸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10만 원대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와 가지고 계속 상승해 가지고 11만 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는데 13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쭉쭉 다시 밀려 가지고 11만 원대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또 이제 뭐 이슈를 계속 이제 뉴스를 쏟아내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뉴스를 쏟아내면서 이제 계속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일단 뭐 이것도 그렇고 이제 일단은 롯데 그 이슈가 롯데 재료가 이제 일단 그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엔지캠 생명과하고. 그래서 이제 롯데 이슈가 이제 기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엔지캠 생명과 자체가 이제 계속 이슈를 쏟아내니까 이게 밑에 탄탄한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와 협력이라는 그 위에서 이제 뉴스가 계속 이제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해가지고 13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레고캠 생명과학, 뭐 제일, 메디톡스 여기 뭐 바이오주, 뭐 삼성바이오, 종근당, 신풍, 동국, 제약주 싹 다 올랐네요. 그죠? 뭐 이게 이제 그 업종 자체가 이제 좋은 훈풍이 돈 거죠. 금요일에는. 그런 건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매드 팩토가 참 그 추가 상장 날짜 같은 것들이 좀 이게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매드 팩토도 장중에는 상승을 했지만 이제 추가 상장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알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제 이런 상승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매도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래서 뭐 메디톡스가 이제 좀 쭉쭉 이제 20만 원 깨지고 쭉쭉 하락하다가 이제 오늘은 이날 좀 상승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삼자 유상증자 해네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근데 여기 이제 뭐 메디톡스가 좀 더 좋은데 좀 더 좋아지기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뭐 한 650억 정도의 유상증자인데 여기 이제 운영자금 확보예요. 그러니까 쉽게 갖고 이제 지금 장사를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유상증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랐다는 거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바이오 벤처,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전반에 붙는 훈풍 때문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톡스가 이날 보면 이제 한 7% 가까이 올랐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이제 아침에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오른 거죠.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호재가 되는 뉴스가 증자가 아닌데 이제 어쨌거나 올랐어요. 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장중에 야금야금 쭉쭉 흘러내렸죠. 많이 흘러내렸죠. 그죠? 네. 자, 유상증자도 이게 이제 지금 잘 나가는데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실적 관련된 것이고 이제 좀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좋고요. 종근당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쭉 밀렸었다가 이제 다시 좀 정신을 차려서 조금씩 이제 상승을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풍제약도 이제 뭐 어쨌거나 소폭 상승했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좀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소부장하고 전기차 배터리 그 종목들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경인양행, 동진 뭐 많이는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소폭으로 이제 조금씩 다들 올랐네요. 동진세미컴, LNF. 이거 말고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올랐고요.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뭐 SKC, 일진머티리얼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베 이거 이제 다 이제 반도체란다. 그 전기차 배터리 이제 뭐 소부장 업체들인데 이 종목들도 이제 일제히 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막 2 내지 4%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아마 이게 좀 아마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목요일 날 이제 동박 노즈볼트에 1.7만 톤의 이제 공급을 계약을 했다. 이 뉴스가 뜨면서 이제 목표가가 42% 이제 상향으로 조정을 했어요.
금투에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이 뉴스와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를 62,000원에서 이제 한 88,000원으로 이제 올리면서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한 8% 정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요런 이제 반도체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실적 앞두고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요즘에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젠이 뭐 무상증자권으로 이제 이 전날 목요일 날 급등했었죠.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소폭이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시젠이 그 코로나 환자가 다시 우리나라 환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뭐 4차 대유행이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700명대로 올랐었죠, 환자가.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시젠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뭐 13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상승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뭐 각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만 제 생각에 그렇다 이거죠. 이제 하지만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생겼잖아요. 뭐 이래서 얘네가 이제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자사주도 이제 조만간 취득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란 말이죠. 회사 정책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동안에는 주가가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걸 이제 활용을 잘하면은 자기가 이제 수익을 내고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뭐 이런 불안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진단키트, 뭐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좋은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젠이 다시 10만 원대 초반에서 10만 원대 중후반으로 다시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한 2%도 안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고 뭐 브라질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급증하고 미국도 다시 이제 환자가 급증하고 뭐 한다고는 얘기는 해요.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변수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중기 분석, 뭐 장기 분석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자기가 이제 그 조율을 잘해서 이제 그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게 다시 뭐 예전처럼 뭐 30만 원 가고 이제 시즌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상강 MNT하고 이제 CS 윈드 환경 테마주, 이제 해상 풍력 테마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게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강 MNT는 이제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포터가 하나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게 이제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해상 풍력 이런 게들하고 조선업이 이제 우리나라 다시 이제 뭐 수주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모멘텀이 생겨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조금씩 이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매출 1조, 금년에 한 매출 1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강 MNT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CS 윈드, 네, CS 윈드도 이제 굉장히 영업 실적이 좋죠. 수주도 많이 하고 CS 윈드 해상 풍력기 만드는 업체인데 이것도 이제 뭐 실적이 좋은데 이제 투자도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친환경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해상 풍력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CS 윈도가 거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 이제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터가 나왔는데 증자 대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증자 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메디톡스의 증자하고 이런 또 다른 개념인 거죠. 메디톡스 증자는 이제 그 돈이 없어서 운영 자금이 없어서 운영 자금 목적으로 증자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 더 이제 이 시장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제 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자들은 굉장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갖고 한 4,700억 정도의 증자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 시설을 더 확충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어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 CS 윈드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아주 급등해 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도 이제 수주를 하나 했죠. 여기 보면은 연로전지 시스템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 규모가 이제 20년간 계약 금액은 900억 원대.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 날 이제 한 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아요. 52,600원. 근데 이 두산 퓨어셀은 대표적인 이제 수소 관련 그런 업체죠. 근데 기아하고 현대차 요거는 이제 뭐 그 외국인의 이제 기관의 매도로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 이건 저거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기아의 그 미국 그 현지 공장도 뭐 생산을 이제 좀 차질을 빚는 것 같고, 근데 국내 업체들도 이제 차질을 빚어서 뭐 그랜저나 뭐 이런 거 생산 라인이 뭐 이렇게 좀 자꾸 가동이 중단되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도 이제 많이 부족하죠. 차량용 반도체. 그대로 생산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기아 현대차가 이제 좋은 호재들이 가끔 나오면 실제 판매량이라든가 뭐 K5 사전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출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차량이 팔려야 이제 경영 성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아차, 현대차가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승을 못 하고 있죠. 발목이 잡히고 있죠. 네,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바이오주 금요일 바이오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그 영향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이 그래서 뭐 3,000원 정도 상승해가지고 10만 9천원으로 다시 이제 좀 10만 원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올라간 것 같아요. 자, IS 동서가 이제 요 금요일은 아니지만 이제 얘네가 또 이제 그 환경 폐기물 그 업체를 이제 그 또 하나 인수했죠. 재작년에 일단 환경 폐기물 업체를 하나 인수하고 작년이요, 작년. 그리고 작년에 또 최근에 또 뭐 환경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뭐 2개인가 더 이제 또 그러니까 얘네가 인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그 돈을 대 가지고 이제 사모펀드가 그걸 인수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거를 업체를 완전히 인수하는 이런 이제 형태들로 이제 지금 계속 운영을 한단 말인데, 요번에는 뭐 금속 관련 환경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결국 총 4개의 어떤 환경 폐기물 관련 업체들을 이제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 동서는 좀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2,200원 올랐는데 요게 아마 그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스는 사실 제가 보기는 이제 토요일 날 뉴스를 봤는데 어제 뭐 이미 아는 사람들은 먼저 알아서 이제 뭐 투자를 했었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향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 폐기물은 지금 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는 한정돼 있고 환경 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캐시카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유한 업체들은 당분간은 좀 좋은 경영 그 매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왜 진입 장벽이 높냐 하면은 그 환경 폐기물 이러면 이제 일단 그 업체를 설립을 해야 되는 그 땅이 필요한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죠. 아무래도 그 환경 폐기물 업체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리물 시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 늘어나는 환경 폐기물을 이제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반도체주 이제 좀 많이 빠져서 삼성전자와 같이 네, IT 전기전자주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뭐 LG 그동안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조금 상승을 보이다가 LG 화학은 좀 주춤했었는데 뭐 이제 그
미국 IT 소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송권에서 이제 최근에는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승소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LG 화학이 또 새로 이제 뭐 상고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기각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1승 1패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화학도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 제시하는 그 합의금에 대해서 이제 턱도 없다 이제 합의를 안 했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부터 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뉴스 나왔죠. 이 주말 동안에 쉬는 주말 동안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이게 합의 금액은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합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상승할 그런 둘 다 한테 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10년 그 영업 제한 부분이 이제 풀려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주가가 좀 꽤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도 이제 뭐 그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5G 종목들은 이제 좀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서비스 요거 이제 게임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게임주 업종 전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있죠, 그죠? 게임주들이 지금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좋게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막 시리즈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좋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적이 좋은 거죠, 쉽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자, 녹십자 아까는 녹십자 랩스라고 같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녹십자는 또 그 이슈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있죠. 그 모더나 백신이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허가가 날 것 같아서 이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녹십자가 이제 CMO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녹십자가 이제 물론 뭐 아까 얘기한 그 미국 그 상장 계열사 상장하는 그 이슈도 있지만 그 이슈도 같이 작용해가지고 CMO 16,500원 상승한 가격에 이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녹십자가. 자, 그리고 이제 뭐 쭉 보면은 이제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없고요. 뭐 LG생활건강은 뭐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에 이제 화장품 시장이 이제 다시 되살아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금요일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갖고 뭐 1희 1박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근데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G생활건강이 좀 상승은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네, 한솔 케미칼도 이제 뭐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 실적에 관련된 종목이죠. 네, 실적이 기대감 좀 커지고 있죠. 제가 이게 좋은 종목 중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선정한 종목 중에 이제 한솔 케미칼이나 OCI 같은 이런 종목, 그러면 효성 3인방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좋게 보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자, 빅히트가 이제 그 보예수 물량 14일날 풀이죠. 그거 앞두고 이제 쭉 오르다가 이제 너무 계속 오르니까 이제 개미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개미들이 사니까 이제 이 보시면은 네, 쭉 오르다가 개미들이 계속 팔다가 개미들이 이제 대량으로 매수했단 말이죠. 목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매도로 돌변했어요. 둘 다 목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개미가 계속 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14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화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날 14일인데 기관하고 외국인 어떤 전략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이게 지금 올란 가격이 그저께까지 27만 원대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가격이 자기네가 원했던 가격인지 뭐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보예수 물량 정도의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이다. 보유해서가 풀릴 정도의 뭐 이 정도만 돼도 된다고 이제 만족감을 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가격에 팔아도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고 파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뭐 물량을 일부 털어내는 건지 그동안에 어쨌거나 자기네가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매수해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날에 자기네가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투자했던 물량들을 포함해서 보유예수 물량을 개미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마침 개미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가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입했던 주가를 끌어올릴 때 투입했던 이 물량들을 좀 털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7만 원대 들어왔던 개미들은 뭐 잘못하면 또 이제 이게 또 물릴 수가 있는 거죠. 꼭지를 잡을 수가 있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얘네 월화 이틀 동안 얘네들이 어떤 자료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보유예수 물량 풀리 시점에 상투를 잡을 수가 있다. 개미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계속 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가 일단은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보유예수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방에 확 던지진 않을 거예요. 확 던지진 않을 건데 이제 어쨌거나 개미들을 저기 총알바지 삼아서 이제 계속 자기네가 좀 더 최대한으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계속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오스코텍이 이제 좀 많이 상승했어요. 6.42% 상승했는데 오스코텍도 이제 사실 이날 그 뉴스가 있죠. 오스코텍이 어떤 뉴스가 있냐면은 미국 아마케 AXL 저해제 전 임상 추가 연구 성과 발표 예정이다. 이래갖고 이제 아마케에서 이제 그 관련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 6%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좀 목금 이틀 동안 상승을 보였어요. 종목 다 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외국인이 확 끌어올려가지고 주가를 다시 이제 점핑 시키면은 개미의 유동성들이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확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종목 장세의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작년처럼 막 그냥 아무거나 사면은 그냥 대부분 다 오르는 이런 장세가 아니라. 자, 하여간 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주말이나 휴일 동안에 어떤 좋은 모멘텀이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외국이나 기관이 많이 사는 뭐 텍투주, 뭐 이제 뭐 철강, 건설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좀 많이 올랐죠.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 20, 30%. 근데 건설주도 뭐 최근에 선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발생해 가지고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하고 기관이 좀 많이 사더라도 지금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확 뛰고 그런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제자리를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전히 좀 모멘텀이 발생하는 기술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발굴을 잘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뭐 금요일장 이렇게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